네, 안녕하세요. SQLD의 모든 것의 저자 조용학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정규화입니다. 예,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자면 normal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정규화하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즉 스탠다드제이션이 있고 normalization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한다는 게 스탠다드제이션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규화한다는 것은 노멀라이제이션을 의미를 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규화가 왜 중요하냐 하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할 때 각각의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데 이 테이블 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상현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상현상. 아노말리라고 합니다. 아노말리, 이상현상이란 말을 쓰는데 정규화를 공부하시면 이 이상현상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상현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삽입이상, 두 번째는 갱신이상, 세 번째는 삭제이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할 때 뭔가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삽입 이상이고 갱신, 업데이트 할 때 그때 나타나는 이상은 갱신 이상, 그리고 데이터를 삭제할 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삭제 이상입니다. 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이상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하고 정규화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잘 조직화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직화. 보통 정규화를 하게 되면 테이블이 쪼개져요. 개수가 많아져요. 원래 하나로 우리가 설계했던 것을 정규화를 통해서 이것들이 2개 혹은 3개까지도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화를 통해서 테이블을 분해하는 것이 되고 분해한 결과가 보다 잘 조직화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좀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화면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상현상이라는 말 나오고 데이터베이스의 이상현상을 막기 위해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잘 조직된 상태로 분해하는 과정이 정규화다. 정규화의 결과는 데이터의 입력과 수정과 삭제 성능이 향상되고 조회 성능은 하락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정규화를 수행하면 조회 성능은 하락한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조회 성능이 하락한다. 근데 이렇게 외우시면은 정확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정확한 내용으로 실제 시험의 보기 중에서 조금 까다롭게 헷갈리게 문장이 구성될 경우에는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회 성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중간에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조인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회 성능이 하락하는 거예요. 정규화를 수행하면 테이블이 쪼개지고 분해되고, 즉 하나였던 테이블이 2개 이상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나눠진 테이블을 한 번에 조회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조인이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회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정규화, 조회 성능 하락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정규화를 통해서 조인의 횟수가 증가하면 조회 성능이 하락한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합니다. 정규화를 통해서 조회 성능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때 얘기하는 조회 성능이라고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시스템 성능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정규화를 수행을 하게 되면 테이블이 보다 잘 조직된 상태로 분해가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즉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은 향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데이터를 삽입 혹은 그 조회를 할 때 의존성 혹은 데이터가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락을 거는 것을 트랜잭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트랜잭션이 많이 걸리게 되면 전체적인 성능은 떨어져요. 트랜잭션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락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뭔가 작업이 끝날 때까지 항상 시스템이 막아요. 그러니까 입력 자체를 막거나 혹은 조회 자체를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시스템은 항상 뭔가 대기 상태를 유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전체적인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정교화가 잘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불필요한 트랜잭션 자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화를 잘 이루어지게 되면 정교화가 잘 되면 불필요한 트랜잭션을 줄일 수가 있어서 시스템 성능은 올라간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교화는 테이블을 분해하기 때문에 조인의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조인의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조회 성능은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 조금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정교화, 조회 성능 하락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 흐름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락이 아니라고 하는 점. 대부분의 경우 조회 성능이 하락하긴 건 맞지만 반대로 불필요한 트랜잭션을 줄일 경우에는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신 거고 문제풀이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교화를 이제 설명드릴 텐데 무슨 얘기냐면 정교화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예, 사실 정교화 부분이 문제에 많이 나오기도 한 게 정교화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테이블을 보다 잘 조직화하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원리 원칙도 분명하고 그 작업 자체도 난이도가 있는 작업입니다. 정교화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마치 답이 정해진 뭔가 문제를 푸는데 그 답을 맞춰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어려워해요. 근데 제가 살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정교화의 결과는 정답이 있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수학 문제처럼 완벽하게 그냥 딱 정해진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정교화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사실 다 정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정교화 절차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제1 정교화, 제2 정교화, 제3 정교화 그 밑에 BCNF가 있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즉 SQLD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제4 정교화가 있고 제5 정교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4정교화, 5정교화까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그래서 SQLD에서는 사실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BCNF도 사실 안 나와요. 여기까지만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1차 정교화, 2차 정교화, 3차 정교화까지만 이해하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이 1차 정교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딱 그 모델링, 문제 자체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의 모델링 결과에 문제점을 해결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1차 정교화, 제1 정교화 혹은 1차 정교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릴레이션의 테이블에 엔터티에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릴레이션의 속성값이 모두 원자값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시 얘기하면 속성값이 원자값이 아니면 고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중복값을 제거하고 기본키를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자값이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어토믹하다라고 하는 건데 속성값이 하나의 속성에 대한 속성값이 2개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1차 정교화를 해야 되는 1차 정교화 대상이 되고요. 또 유사한 속성이 반복되는 경우 유사한 속성이 반복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1차 정교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뒤에 문제풀이 혹은 실제 예를 보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1정규화에서 속성의 원자값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제2정규화는 뭐냐? 자, 기본키가 하나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기본키가 복합키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본키가 2개 이상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기본키의 일부분에 대해서 일반 속성이 함수 종속성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2차 정규화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함수 종속성을 잠깐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함수 종속성. 영어로 하면 그냥 뭐 FD라고 외우시면 돼요. FD. Functional Dependency 이렇게 되는데 FD. 함수 종속성. 함수 종속성이란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함수를 배울 때 이렇게 이렇게 x집합 이렇게 y집합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대응이 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함수다. 근데 함수가 아닌 경우 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에서 이렇게 2개로 대응이 되는 경우 이런 건 함수가 아니다. 이랬었거든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나오는 건데 함수 종속성이라고 하는 요 x, y에 해당하는 것이 속성이에요. 속성.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속성. 즉 속성 간의 의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성 간의 의존성. 함수에서 이렇게 x에서 y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x를 뭐라고 하냐면 결정자라고 하고 결정자란 말을 쓰거든요. x가 정해지면 y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 뒤에 나오지만 결정자란 얘기도 나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속성 간의 의존성에 따라서 x에서 y로 대응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걸 함수적 종속 관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x에서 y로 이어지는 함수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 함수적 종속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테이블에서는 기본 키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기본 키에 대해서 모든 일반 속성이 다 함수적 종속 관계를 가져야 해요. 이거는 사실 이해를 하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PK라고 하는 것은 주식별자잖아요. 주식별자라는 것은 즉 PK 값만 주어지면 그 테이블의 인스턴스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즉 그 테이블을 구성하는 일반 속성들은 다 PK 값에 종속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별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즉 모든 일반 속성은 PK에 대해서 완전한 함수 종속성을 가져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게 구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데이터를 넣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정규화를 수행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일단 2차 정규화는 그래서 기본키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일반 속성이 함수 종속성을 갖는 그러한 경우에 대한 정규화를 말하고 3차 정규화, 제3정규화는 일반 속성 간의 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이행 함수 종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속성 간의 함수 종속성을 제거한다. 이게 제3정규화가 됩니다. 조금 뭐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뒷부분에서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개념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BCNF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SQLD에서는 BCNF까지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진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BCNF까지 이해를 하겠다라고 하면 좀 더 자세한 예제까지 공부를 하시는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 BCNF가 명칭에서도 나온 것처럼 제3정규화라고 하는데
BCNF는 뭐냐? 이걸 발견한 사람이 보이스 코드라는 사람이고, 보이스 코드 정교화란 말을 쓰는데, 이 엄밀히 얘기하면 제3정교화의 일부분이에요. 처음에 제3정교화 하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제3정교화 끝난, 3차 정교화를 끝낸 다음에도 4차 정교화 이전에, 예, 아까 얘기한, 이상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 코드라는 사람이, 아, 이거 하나를 더 해야 돼.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네. 라고 해서 찾아낸 게 이 보이스 코드 정교화거든요. 사실 3차 정교화를 이해하면 보이스 코드 정교화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스 코드 정교화를 조금 설명드리고, 여기는 그림을 좀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예. 보이스 코드 정교화를 설명드리면, 일단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키 PK가 뭐 학번,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목,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일반 속성 중에 예를 들어 강사가 있고 여기에 학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학번과 과목을 통해서 학점이 결정이 되죠. 이렇게 함수정 속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강사가 과목을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강사가 과목, 그러니까 한 명의 강사는 무조건 하나의 과목을 담당한다. 만약 이런 전제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강사가 정해지면 강사에 따라서 과목이 정해지죠. 이렇게 함수 종속 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일반 속성이 기본키를 결정할 경우에 이런 경우가 사실 보이스 코드 정교화의 하나의 예가 돼요. 말 자체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키를 제외하고 후보키가 있는 경우 후본키가 기본키를 종속시키면 분해한다. 또 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어떤 설명도 나오느냐 하면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가 존재할 경우 뭐 이런 설명도 나와요. 존재할 경우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가 존재한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후보키를 이해해야 되고 일단 이 말을 이해하려면 후보키를 이해해야 되고 결정자를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속성이 이렇게 있을 때 일반 속성 중에 하나가 기본키를 결정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보이스 코드 정교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또 다른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중요한 거는 1차 정교화, 2차 정교화, 3차 정교화거든요. 이 문제 그냥 문제 100% 나오고 요걸 이해해야 사실 BCNF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1차 정교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1정교화라고 하고 비정교형을 1차 정교형으로 만든다. 요거 문제에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문제에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정규화라는 말과 정규형이라는 말을 꼭 구분하세요. 정규화를 통해서 정규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정규화를 한 결과가 제1정규형이 되는 거예요. 예. 정규화를 통해서 정규형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정규화 또는 1차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비정규형을 1차 정규형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정규화는 속성의 원자값을 여기 앞에 설명을 다시 가면 모든 속성값이 모두 원자값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속성이 하나의 속성값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속성은 반드시 하나의 속성값만 가져야 한다. 또 유사한 속성이 반복되면 안 된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요거는 요 예제를 보면 그냥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요 예제. 자, 1제고라는 테이블이에요. 1제고. PK는 물류센터 코드와 재고 일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속성의 내용을 보니까 장기 재고 1개월 수령, 2개월 수령, 장기 재고 1개월 금액, 2개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테이블을 모델링 하다 보면 이렇게도 많이 만들어져요. 예, 이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테이블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많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성적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과목이 여러 개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이다 그러면 그 자체를 그냥 테이블에 넣는 경우도 많아요. 예, 국어 점수죠.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과목이 계속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거 크게 차이가 없어요. 유사한 속성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테이블이 구성이 됐을 경우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일제고 엔티티, 일제고 테이블을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장기 재고 3개월 수량과 장기 재고 3개월 금액을 저장하고 싶어졌어요. 그게 필요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추가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추가해야 되잖아요. 장기 재고 3개월 수량, 3개월 금액 이렇게 추가하고 또 더 지나가면 4개월 추가하고 5개월 추가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스키마가 바뀌게 되죠. 모델링 결과 스키마를 빈번하게 수정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커요. 스키마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 데이터를 추가하면 모를까 테이블의 스키마 자체를 막 계속 바꾼다? 이 스키마에 의존되어 있는 이 테이블에 의존되어 있는 다른 테이블도 있을 텐데 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이 테이블을 조회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시스템 코드도 있을 것이고 의존 많이 여기 엮여 있는데 이 자체를 바꾼다? 구조를 바꾼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갖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자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1 정규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1차 정규화를 수행을 하면 아래와 같이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PK와 일반 속성이 1대1의 관계를 만들면 돼요. 지금 이렇게 장기 재고 1개월, 2개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1대 다예요. 1대 다. PK와 일반 속성이 1대 다인 관계. 이거를 어떻게 만든다? 1대1의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면 물류센터 코드와 재고 일자는 월초 재고 수량을 결정한다. 그래서 1재고라는 테이블은 그대로 가는데 장기 재고 1개월 수량, 2개월 수량 이거는 일단 몇 개월이라고 하는 재고 기간이 결정됐을 때 수량과 금액만 가지면 되거든요. 이렇게 장기 재고 수량, 장기 재고 금액 대신에 PK 부분에 재고 기간이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1재고 상세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물류센터 코드와 재고 일자, 재고 기간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재고 수량과 재고 금액을 데이터로 담을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분리를 했을 경우에 아노말리 즉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와 같은 형태, 이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 데이터를 삽입할 때 혹은 업데이트할 때, 삭제할 때 어너멀리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좀 쉽게 설명하면 결정되지도 않은 쓰레기 값을 넣어야 되고 반대로 꼭 남아있어야 되는 어떤 코드 값이 그냥 다 지워져 버리고 또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하나만 업데이트되고 다른 쪽은 업데이트돼서 즉 불일치 현상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다양한 현상이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정규화가 잘 되면 여기 보듯이 물류센터 코드와 재고 일자에 따라서 월초 재고 수량은 이쪽에 저장이 되고 재고 기간에 따른 수량과 금액은 오른쪽 1재고 상세 테이블에 저장이 나눠서 들어가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대신에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이 1차 정규화에 의해서 두 개의 테이블로 나눠질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위에 PK와 일반 속성은 1대1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유사한 속성이 반복됨에 따라 1대 다의 관계를 가졌었고 이것을 두 개로 쪼갰기 때문에 쪼개진 두 개의 1재고와 1재고 상세 테이블은 1대 m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신 것처럼 1대 다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보기 중에 1대1의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는 틀린 거예요. 1차 정구의 결과로 분해된 두 개의 테이블은 1대 다의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는 게 제1정규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은 좀 1차 정규화한 설명을 드렸고, 자, 다음은 제2정규화입니다. 1차 정규화를 통해서 제1정규형을 만든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이 제2정규화를 이해를 하실 때는 반드시 pK가 복합식별자인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합식별자인 경우, 즉 기본 키에 들어가는 속성이 2개 이상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게 보면 요 예를 볼게요. 관서 번호가 있고 납부자 번호가 있는데 관서 번호와 납부자 번호에 따라서 이 속성이 다 1대1로 딱 대응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관서명, 관서 등록일자 이런 것들은 관서 번호만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관서 번호로부터 관서명, 관서 등록일자가 결정되죠. 이 관서 번호는 pK의 일부거든요. 기본 키의 일부분이거든요. 일부분. 요게 바로 부분 함수 종속성이에요. 일반 속성이 주식별자 일부에만 종속성을 갖는 부분 함수 종속성. 이게 부분 함수 종속성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정규화는 부분 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요게 2차 정규화. 시험 문제 그냥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2차 정규화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부분 함수 종속성 제거. 그래서 부분 함수 종속성이라는 말 자체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 실제 부분 함수 종속성을 수행한 결과 왼쪽에 보여지는 예에 대한 요 테이블 예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관서 번호에 대해서는 관서명과 관서 등록일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딱 다른 테이블로 분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관서 번호를 pK로 해서 관서명과 관서 등록일자가 일반 속성이 되는 관서 테이블을 만들고, 원래 관서 번호, 납부자 번호가 pK가 되는 원래 보관구원정 테이블은 직급명과 통신 번호만 일반 속성으로 갖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이제 테이블로 분리가 되고, 아까하고도 비슷해요. 이것도 1대 다의 관계를 갖습니다. 관서와 보관구원장은 1대 다의 관계를 가져요. 이렇게 분리하는 게 2차 정규화다. 다시 얘기하면 부분함 속성을 제거하는 것이 2차 정규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3차 정규화는 자, 일반 속성들 간에 앞에 것처럼 다 정규화를 수행하고 났는데 또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항상 pK에 대해서, 즉 기본 키에 대해서 일반 속성이 결정돼야 돼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일반 속성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일반 속성이 있는데 그 일반 속성 간의 함수 종속성이 성립할 수도 있죠. 아주 간단하지만 이 3차 정규화의 대표적인 예예요. 학생 지도라는 테이블인데 pK는 학번이고 일반 속성에는 지도교수 학과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비슷한 예도 말씀드렸는데 한 명의 교수는 한 개의 학과만 담당한다라고 어떤 전제 조건을 얘기하게 되면 지도교수가 학과를 결정하거든요. 지도교수가 학과를 결정해요. 이렇게 되면 pK인 학번이 지도교수를 결정하고 지도교수는 학과를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 관계가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행함수 종속성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A가 B를 결정하고 B가 C를 결정하면 그러면 A가 C를 결정한다. 이게 이행함수 종속성이에요. 사실은 수학에서 나오는 건데 A가 B를 결정하고 A면 B이고 B면 C이다. 그렇다면 A면 C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테이블을 모델링할 때 기본 키와 일반 속성을 나누고 테이블을 모델링할 때 항상 PK는 기본 키는 일반 속성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대로 A가 이제 기본 키가 되는 건데 A면 B이고 BC가 다 일반 속성이에요. BC가 다 일반 속성이에요. B면 C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A면 C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모델링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구성된 테이블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역시 이상현상이 발생을 해요. 밑에 테이블의 예를 볼까요? 학번, 지도교수, 학과 이렇게 있어요. 학번은 101, 102, 103, 104. 지도교수가 강철민, 이기철 이렇게 돼 있고 전산학과, 경영학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강철민이라는 교수는 전산학과 교수고 이기철이라는 사람은 경영학과 교수다. 이렇게 되면 그냥 세 가지 어노멀리가 다 있는데 일단 삽입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교수만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새로운 교수를 임용했다. 예, 제가 이제 교수가 됐어요. 예. 조영학이랑 교수를 임명했다라고 하면 교수가 무슨 학과인지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 입력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무조건 학번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아직 담당한 그 과목에 학생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이름과 학과를 입력하기 위해서 교수와 학과를 입력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학번 정보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뭐라고 넣어야 되겠어요? 000이라고 넣어야 될까요? 널값을 넣을 수 있을까요? PK인데 PK는 널값을 못 넣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삽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차 정규화를 통해서 이렇게 쪼갭니다. 자,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학생지도 테이블은 학번과 지도교수만으로 구성해요. 그 다음에 지도교수 학과라는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서 지도교수에 따른 학과 1:1 대응관계를 갖는 이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요. 이렇게 테이블을 새로 만들면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교수를 임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그냥 딱 추가하면 끝나는 거죠. 컴공과 교수다. 이렇게 딱 추가하면 여기 이쪽 테이블에는 입력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삽입 이상 현상이 해결되죠. 이해가시나요?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렇게 되고 학생 지도와 지도교수 학과에 대한 요 관계가 되는데 이 3차 정규화에서는 조금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이게 비식별 관계가 되고요. 비식별 관계가 돼요. 여기서 지도교수가 여기로 들어가니까 일반 속성으로 들어가니까 비식별 관계가 돼요. 여기 점점점점점 비식별 관계가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 3차 정규화를 얘기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BCNF, 즉 보이스코드 정규화는 일반 속성이 기본 키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키를 결정하는 경우 결정자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보이스코드 정규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이스코드 정규화라고 하거든요. 보이스코드 정규화를 통해서 BCNF 보이스코드 정규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게 이 일반 속성 간의 함수정 속성이 여기 3차 정규화. 이렇게 일반 속성 간의 함수정 속성이 있는 경우가 3차 정규화. 이렇게 일반 속성에서 기본 키를 결정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것이 보이스코드 정규화. 요 두 가지 이렇게 있는데 둘 다에 대해서가 아니라 부분에 대해서 일반 속성이 결정된다. 이게 2차 정규화. 요렇게 이해하시면 정규화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규화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었어요. 사실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해야 사실 정규화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출제 예상 문제 혹은 보건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도 제가 영상을 만들 거니까 그때 정규화에 대한 문제풀이를 할 때 그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거로 생각이 되고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키워드 위주로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1차 정규화는 속성의 원작 값을 확보한다.
유사한 속성이 반복되는 경우 예, 그 유사한 속성을 제거하고 중복값을 제거한다. 이게 1차 정교화. 2차 정교화는 기본키가 2개 이상인 경우에 부분 함수 종속성을 제거한다. 3차 정교화는 이행 함수 종속성을 제거한다. 일반 속성 간의 함수 종속성이 존재하는 이행 함수 종속성을 제거한다. BCNF는 일반 속성이 결정자가 돼서 기본 키를 결정할 경우에 함수 종속성을 제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교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뒤에 반정교화 부분도 뒤에 설명이 좀 나올 텐데, 정교화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반정교화의 사실은 전제 조건에 가까워요.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반정교화를 먼저 하진 않아요. 정교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반정교화를 합니다. 정교화를 통해서 더 잘 조직된 형태로 테이블을 분해를 했더니 조인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조회 성능이 하락한다. 어떻게 하지? 그럴 때 하는 게 반정교화예요. 반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반정교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교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교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